한 가지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넘어갈 거는 찬물 샤워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찬물 샤워의 깜짝 놀랄 만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물 샤워가 가져다주는 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호메시스란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호메시스는 이 말이 생소해도 누구에게나 참 익숙한 개념이에요. 바로 몸이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므로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전보다 더욱 강해지도록 하는 작용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비소로 독사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소 독사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소를 평소에 소량씩 꾸준히 먹어줌으로써 비소에 대한 저항성을 키웠다는 말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몸에 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득이 되도록 하는 게 호메시스인데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호메시스를 그냥 하나의 호메시스로 다 퉁치지 않고 크게 환경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호메시스랑 분자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호메시스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자적 스트레스가 아닌 환경적 스트레스의 호메시스의 이점을 누리시기를 권해왔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보자면 환경적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자극이나 노출에 의해 생기는 스트레스를 말해요. 일광욕을 하면서 자외선을 쬐을 때, 사우나 안에서 고온에 노출될 때, 또는 운동하며 근육이 평소보다 많은 힘을 내야 할 때, 그리고 단식하며 몸이 저장된 칼로리와 영양분만으로 생활해야 할 때, 아니면 호흡법들, 쉽게 말해 숨참기를 하면서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화할 때나, 오늘 얘기할 찬물로 샤워하거나 풍덩 몸을 담가 추위에 노출될 때 등등이 있죠. 이러한 환경적 스트레스들은 노출 순간에는 분명 몸에 충격으로 작용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이용하면 꾸준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설명할 찬물 샤워의 효과처럼요. 그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분자적 스트레스, 즉 요즘 몸에 좋은 거라며 각광받고 있는 식물성 독소들, 설퍼라페인이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런 것들은 특정 채소나 향신료 등을 입으로 삼켜서 혈류로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해요. 보통 이제 이것들이 항산화제인 줄 알고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항산화제가 아니고 그냥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산화제예요. 그러나 다만 이런 독소들을 간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먹은 산화제 양보다 몸이 그를 이겨내기 위해 분비하는 항산화제가 더 많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독소들이 산화제가 아니라 항산화제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효과가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메시스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틀렸다고 보기는 애매한 거죠. 그런데 다만 얘네들은 환경적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각종 부작용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영상이나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브로콜리나 케일,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퍼라페인은 우리 갑상선이 요오드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갑상선 저하를 악화할 수가 있고요. 폴리페놀로 유명한 강황의 커큐민은 항암 인자를 억제하고 항산화 시스템과 간의 해독 효소를 저해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설퍼라페인은 제가 위에 이제 링크 달아드릴 거고 커큐민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제가 과거에 자세히 써둔 블로그 글 링크 달아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아무튼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있는 이 분자적 스트레스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이 담배나 술에서도 똑같이 발생해요.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할 때도 그 알코올 들어오고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여러 가지 걔들이 들어왔을 때도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 설퍼라페인 같은 걸 먹었을 때 자극되는 그 항산화 시스템이 똑같이 발현되거든요. 그런데 왜 술, 담배는 무조건 나쁜 거고 브로콜리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결국 호메시스만 놓고 보면은 양과 빈도의 차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적 스트레스와 분자적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환경적 스트레스인 찬물 샤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가 뭔지 가볍게 알아보시죠. 찬물 샤워에 관한 논문을 전부 얘기하기에는 수십 개라 너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이라 할 만한 효과들을 논한 논문을 가져왔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역시 항산화 작용과 우리 몸의 적응 과정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항산화 작용보다 우리 몸의 적응 과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인간은 체온을 항상 36.5도로 유지해야 하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엄청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강이나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거는 몸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찬물에 온몸을 던지게 되면 마치 브로콜리나 녹차를 마셨을 때처럼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입게 되는데 여기서 찬물 샤워가 브로콜리나 녹차랑 다른 거는
브로콜리의 갑상선 기능 저하처럼 산화 스트레스 외의 부작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태어나서 처음 찬물 샤워를 딱 한 번 했다고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해줘야 되지만 녹차 먹고 증가하는 몸의 항산화력은 딱 마신 녹차를 해독할 때까지만인 것에 비해 반복적인 찬물 노출에서 오는 글루타치온의 증가는 몸의 적응과 순화로 이어져가지고 찬물에서 나와 다시 평소처럼 따뜻한 옷을 입고 난방을 틀었을 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도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주기적인 찬물 노출에 적응하고 순화한 몸은 다른 산화 스트레스에도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질 다당류 같은 내독소가 분비되어도 거기에 잘 대응하는 몸으로 변모해서 말 그대로 웬만한 아픔에는 끄떡없는 튼튼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감염이 아닌 다른 자극으로도 면역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제 찬물 샤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주기적으로 찬물에 몸을 담궈 적응한 사람의 피를 뽑아보니까 인터루킨과 T세포가 확연히 증가했고 그로 말미암아 감염원 없이도 면역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물론 이 연구는 14도의 물에서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6주 동안 진행한 거니까 샤워 마무리를 찬물로 10초 이렇게 정도로만 하는 걸로는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다만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시간보다는 1시간이니 10초니 이런 것보다 몸이 추워서 오들오들 떠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더 낮은 온도라면은 14도면은 그렇게 찬 물은 아니죠. 훨씬 짧은 시간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찬물에 뛰어들면은 몸이 순간적으로 체온을 높이기 위해 아주 그냥 용을 쓰는데요. 이 연구에서 살펴보니 14도 물에 1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몸의 대사율은 350%가 증가했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이랑 도파민은 각각 530%랑 250%가 증가했어요. 이 말인 즉슨 조금 있다가 더 얘기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교감신경계가 강력하게 자극되어서 대사가 올라가며 간에 있는 중성지방이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즉 지방 대사가 시작되는 거죠. 또 찬물 샤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랑 도파민이 막 이렇게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짜 막 슈퍼맨이 된 것처럼 좋아지죠. 네이버 블로그에 다른 분 글을 보니까 초사이어인이 된 것 같다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카테콜아민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막 기운을 넘치게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는 새로운 유련의 생성도 자극을 한다고 하고요. 또 온몸의 피부에 있는 우리 피부 전체가 다 찬물에 확 닿아버리니까 그 온몸 피부에 있는 말초신경 말단에서 이 뇌로 폭격하듯 쏘아대는 이렇게 들어가는 막대한 정기적 신호도 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열한 효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찬물 샤워는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 안 드린 것들도 많고요. 가장 큰 게 역시 그 중에서 회복 탄력성의 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전자파 같은 생활 속 산화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회복 탄력성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찬물 샤워는 할 때마다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왜 오늘은 찬물 샤워를 하지 말지, 왜 오늘은 빼먹을지에 대한 그런 아주 합당한 이유가 매일 10개는 딱 그 샤워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머릿속에 그 샤워 물을 틀기 직전까지 계속 생각이 들어요. 막 물을 딱 틀 때까지 정말 순간적이나마 그 주마등이 스치는 기분이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죠. 하면서도 이게 엄청 고통스러워요. 막 진짜 그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고 샤워실에서 방방 날뛰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도 또 해요. 왜냐? 이게 이렇게 매일 편하고 따스한 온수 샤워 대신에 고통스럽고 막 처절한 찬물 샤워를 택하는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내면의 근육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따뜻한 물이라는 익숙하고 쉽고 편한 일상에만 갇히는 대신에 새로운 일, 도전적인 일, 두려운 일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요. 이런 훈련을 밖도 아니고 집에서 매일 고작 5분만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온수 안 트니까 돈도 아끼고 돈이 들어가기는커녕 아끼면서 환경도 보존하면서 실천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찬물 샤워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서 살도 빠지고 에너지 대사도 개선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갈색 지방을 따로 다루면서 한번 자세히 짚을게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넘어갈 거는
찬물 샤워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물 샤워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면은, 일단 앞선 연구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얘기지만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추위에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찬물 샤워가 아니어도 돼요. 집에서는 욕조에 찬물을 받아놓고 들어가가지고 시간 재는 것도 꽤 편한 방법이고요. 아무튼 찬물 샤워에는 왕도가 있지는 않고요. 얼음이 온 호수를 깨고 들어가서 수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겨울바다에 입수를 해도 되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샤워하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효과를 다 보려면 한 가지는 지키는 게 좋은데요. 바로 추워서 몸이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추위를 느끼고 오들오들 떠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고 갈색지방이 활성화되면서 항산화 시스템과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냥 따뜻하게 샤워하다가 마지막 1분 정도만 찬물로 헹구고 그랬었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 일부 이점이 있지만, 찬물 샤워의 효능을 이렇게 전부 다 온전히 누리려면 1분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몸이 진짜 추워서 이렇게 좀 떨릴 때까지는 해주셔야 한다고 해요. 1분도 안 하면 사실 그 물 딱 끄는 순간 몸이 전혀 춥기는커녕 오히려 막 덥잖아요.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제 3분, 5분씩 했을 때 계속해서 추위에 떨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을 끄거나 찬물에서 나오면은 뭐 3분, 5분씩 했어도 30초도 안 돼서 다 괜찮아지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태어나서 찬물 샤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갑자기 찬물에 확 점프해가지고 3분, 5분 하기보다는 차차 온도를 낮추거나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적응기를 살짝 가지시는 것도 괜찮겠죠.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고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고위험군인 분들이 갑자기 찬물 샤워나 호수에 점프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들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식습관과 다른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혈관계 위험이 거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될 때 찬물 샤워를 슬슬 시작하시길 권하고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운동 직후에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운동 직후에 몸이 더울 때 찬물로 샤워하면은 뭐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 설명드리지 않았던 찬물 샤워 효능 중에 엠토르 억제라는 게 있는데요. 엠토르는 근육을 만들고 몸을 키워내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평상시 운동 안 할 때 억제를 하면은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하고,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운동하고 나서는 엠토르가 순간적으로 많이 나와야지, 이 엠토르가 항상 안 나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근육도 생기고 우리가 회복도 빨라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는 그냥 온수 샤워를 하시길 권하고요. 다만 찬물 샤워는 지연성 근육통에는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직후만 아니면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주니까 하고 나서 시간 좀 흐르면은 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환경적 스트레스와 분자적 스트레스의 개념을 알아보고 환경적 스트레스 중 하나인 찬물 샤워의 효능과 방법,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샤워부터 바로 찬물로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